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6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9,900달러 횡보 중이고 이더리움 1,800달러, 리플 마이너스, 도지 에이다는 플러스고요. 비트코인 30,000달러 부근 왔다 갔다 하는데 블랙록 ETF 호재로 상승 잘하다가 영국에서 기습적으로 50bp 금리 인상이 났습니다. 미국도 금리 더 올리는 거 아닌가 우려가 존재해서 비트코인 당장에 빠른 상승 못 나오고 있고요. 파월 의장도 하원 상원 이틀 연속 출석하면서 금리 더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월에는 금리 동결을 했지만 앞으로 연준이 데이터 보면서 인플레이션율 하락을 하면 금리 동결 유지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율 4% 이상 재반등한다면 금리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율 낮추고 가겠다는 거죠. 때문에 다음달 미국 금리 인상 예상치는 25bp로 헤드워치 예상치가 76%까지 상승했습니다. 영국은 작년 금리 인상 미국보다 소극적으로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율 하락률은 미국보다 낮고요. 8.7%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거죠. 거기에 미국은 7월 2분기 어닝까지 거치면서 기업 실적에 따라서 금리 인상 조절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미국 단기 금리 예측하는 2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면 4.7%까지 재반등 온 상태이고요. 올해 6월 3.7%까지 내려갔다가 미국 경기 좋고 금리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고금리 예측하는 2년물 국채 금리도 따라서 상승을 한 거죠. 국채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시장은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은 사전에 상승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은 SEC 소송으로 6월 초 하락이 컸다가 블랙락 ETF 호재로 30,000달러 재돌파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중형토가 6월 내내 비트코인 모아가는 구간이다 이야기 드린 것도 나스닥 지속적인 상승처럼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코인으로도 유동성이 옮겨올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코인은 나스닥하고는 다르게 단타 자금 풍부하기 때문에 개미 털었다가 재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올해 4월에 이어서 6월 두 번째로 30,000달러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30,000달러 매물대가 매우 두터운 구간이죠. 2021년 하락장에서도 30,000달러 여기 구간 지지를 받았고 작년 1월 러시아 전쟁 날 때도 30,000달러는 비트코인 지켜주면서 강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강한 지지선은 현재 강한 저항선으로 바뀐 상태에 있는데 2021년 여기 30,000달러 이상에 물려서 1년 넘게 홀딩한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 30,000달러 이상 상승만 하면 30,000달러라도 건져보겠다면서 현금화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조정을 받는 겁니다. 비트코인 최고점 움직임 보면 5월 말 26,000달러에서 대량 매수 아니고 30,000달러 상승에 재매도를 하고 있고요. 최고자들은 블랙락 ETF 소식 먼저 알고 있어서 매수량 늘렸다가 30,000달러 강한 저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분 매도한다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도 보면 비트코인 연준 금리 동결로 반등은 했었지만 2018년 고점이었던 20,000달러 돌파문하고 피보나치 0.5 구간까지만 반등을 했고요. 현재 비트코인 30,000달러로 2021년 11월 고점으로 보면 피보나치 382 구간도 돌파 못한 시점입니다. 0.5 구간은 40,000달러로 피보나치 중간 지점이고요.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30,000달러 돌파도 웬만한 호재로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싱가포르 QCP 캐피탈은 블랙록 ETF 쉽게 통과 안 될 수도 있다. SEC의 코인 시장 규제로 인해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록 ETF에 대한 SEC 응답기한은 2024년 3월로 내년 바이든 대통령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SEC도 시장 분위기 봐가면서 천천히 풀어줄 가능성이 크죠. SEC가 블랙록 ETF 승인하고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 소송도 단기간에 종료시키면 알트코인이나 전체 코인들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시작한 지 6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블랙락 ETF 신청은 전체 코인들 추가 하락 방어해주는 효과 정도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30,000달러 돌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돌파 나오는데 이후 조정에 모아가야 되죠.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시나리오는 2019년 10월 같은 재하락 구간이고요. 이때도 보면 최근하고 비슷하게 데드크로스로 하락 오다가 검은색 하락 조세선 25일선하고 99일선 한 방에 뚫는 상승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하고 매우 비슷한 움직임이죠. 그러다가 힘없이 쭉쭉 빠지고 바닥 다진 다음 나스닥 신고점에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나마 이번 상승이 긍정적인 점은 블랙락 ETF 큰 호재이고 비트코인 가격도 2019년 여기 매물대 걸린 것이 아니라 상당 고점 돌파 시도 나오는 것이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동결한 구간도 2019년 여기 고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나스닥 상승에 따른 코인 가격 커플링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횡보로 3만 달러 돌파 시도 계속할 동안 알트코인은 6월 초 SEC 소송으로 저점이 났고 재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EDMX 월가 신생코인 거래소 상장으로 20% 넘는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하지만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SEC 소송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거래량을 보면 상승 컸지만 4월 고점 돌파 이후 매물도 쏟아지면서 여기 매도량도 급증을 했고요. 3, 4월 물린 투자자들 반등하는 즉시 현금화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하는 거죠. 리플도 보면 690원까지 상승했지만 윗골이 길게 나오면서 빠른 상승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월부터 해서 700원 이상 매물대 두터웠기 때문에 단기 돌파는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5월, 6월 리플 가격 안 떨어뜨리려고 소송 얼마 남지 않았다. 한 달 안에 일주일 안에 끝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는 갈링하우스 영향력 약화되고 투자자들도 소송 빠르게 끝나지 않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 폭락 이후 반등이 약하다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리플의 가장 큰 호재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중이 가장 큰 비트코인보다도 리플 거래량 많으면서 중장기 투자자나 단타 투자자 모두 많다는 의미가 될 듯 합니다. 비트코인 하락에 리플 조정 받을 수 있지만 26,000달러 아래로는 비트코인 안 떨어질 가능성 여전히 높기 때문에 리플도 횡보하면서 700원 매물대 재돌파 시도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 리플 고문이자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가 유럽 중앙은행 나가르드 총재 미팅을 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마이클 바는 리플 2010년 전에 고문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요. 마이클 바가 연준 부의장 된 이후 연준 의장 최근 하원 발언에서도 보시 코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미국보다도 유럽에 집중하는 움직임으로 스위스 커스터디 업체 오래 인수하고 탈미국을 준비하고 있고요. 리플 거래량 많은 국가도 한국, 중국, 유럽이 메인이고 미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전체적인 알트코인 상황 볼 때 이더리움 클래식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2019년 움직임과 최근이 매우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2019년 연준 금리 동결로 비트코인하고 함께 여기 구간 상승했지만 재하락했고 그 다음 연준 금리나 시작 전까지 비트코인하고 고점을 찍었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며 이더리움 클래식 현재 구간이 여기쯤 될 수가 있는데 비록 SEC 소송으로 1월 저점까지 더 크게 하락은 했지만 비트코인 4만 달러 상승이 이어지며 이더리움 클래식도 추가 상승 나올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올해 4월 상하이 업데이트 이후 6개월, 7개월 간격으로 하드포크를 진행했었는데 빠르면 10월경에 하드포크 실시되고 8월부터 홍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더리움 하드포크 소식에는 실질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더리움보다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수혜받아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혹시나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더리움 되는 게 아닌가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서지, 버지, 퍼지, 스플러시까지 이더리움 업데이트 예정인데 다음번 업데이트가 서지로 거래 속도 향상, 가스비 감소라는 핵심적인 업데이트입니다. 작년 이더리움 채굴 막았던 머지 업데이트만큼 다음번 나온 서지 업데이트가 매우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비트코인 하락 제한적이고 알트코인 바닥 찍었다는 가정에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호재 있는 코인도 눈여겨볼만 하고요. 대신에 SEC 소송 리스크는 여전하기 때문에 풀매수보다는 분산으로 2개월에서 3개월 갭을 두고 투자하면 좋을 코인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지코인도 80원 저점 찍고 반등 온 상태이고요. 머스크가 최근 같은 상황에서 트윗으로 도지 펌핑해주면 충분히 큰 상승 나올 수 있지만 머스크는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고소장 변경하면서 도지코인 소송 중에 있고요. 소송 중에 트윗 잘못 올렸다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 홍보는 당장에는 못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